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만 몸은 여전히 안 좋다는 거. 아, 예, 이게 학명이 이제 내란성 디스크라고 이게 아, 예, 목 디스크가 좀 있어서 조금 힘드네요. 예, 그래도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몸이 낫는 그날이 내란 종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빠른 쾌유를 위해서라도 내란 종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네, 저희가 방금 투표로 붙이기도 했는데요.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했다라는 거죠?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2월 27일 헌재가 마은혁 미임명한 것에 대해서 위헌으로 판단을 한 지 40일 만인데요.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지명을 하면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는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인데 이 자리가 이제 대통령 몫의 추천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한대행일 뿐인 한덕수 총리가 과연 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진이 헌법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 헌법 이론적으로도 이 권한대행의 범위가 이 소극적으로 현상 유지 범위 내로 제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되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처럼 이미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하는 행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에 이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 법조인 4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휴대폰을 바꾸면서 이 증거인멸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또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의 변호인을 이제 지내는 등 윤석열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이 오늘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 뭐 탈당 일자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조금 전 TV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이완구 법제처장이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법률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일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뭐 미스터 법질서다, 미스터 클린이다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요. 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또 비판을 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용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민주당은 위헌이자 이제 월권이라고 하면서 이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인사를 한 거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파면 결정 이후에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 파면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다고 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 윤석열이 이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인사도 다 준비한 것이고 한덕수가 그걸 실행한 것뿐이다. 이렇게 비판의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윤선 님이 조용할 날이 없다. 나라가 니들 거냐. 임용표 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도통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이런 짓을 벌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아바타죠. 예, 제가 아바타다. 보기엔 시키는 대로 국힘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 해주고 있는 거고. 일단 왜 이거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친윤들이나 그 이제 장외에서 굉장히 세게 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예, 체제 전쟁이라는 이거는 종북 주사파와의 체제 전쟁이다.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이게 똥돌 뭉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체제 전쟁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목적이거든요. 일단은 6년이잖아요, 임기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연히 다음 차기 대통령이 임명 권한이 침해가 된 것도 맞고 이게 지금 앞으로 헌재 갈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나는 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특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예. 헌재로 갈 수 있는데 이거 국민의힘이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제 위헌정당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 그게 이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 알박기를 해놔가지고 그거를 피해보겠다. 이제 장기적인 포석으로 보면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법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거냐 아니면은 하던 재판은 진행되는데 형이 확정되더라도 형을 살지 않는 거냐 등등등인데 이런 것도 결국은 다 헌재로 가져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장기 포석을 지금 대비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한덕수를 탄핵해도 정말로 예. 저도 좀 항상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탄핵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오면은 4월 18일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예, 그거는 이제 헌재 마음 먹기 나름이죠.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헌법학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헌법재판관 따라서 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예,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예.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권한쟁의 심판은 약간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권한이 침해됐으니까 이거를 권한쟁의를 내는 건데 국회가 침해된 거냐. 왜냐면 대통령 몫을 대통령 권한대행에 지명을 하니까 사실은 차기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가 된 건데 차기 대통령이 뽑히고 난 다음에 하면은 이미 임명이 된 늦었다. 상황이라서 늦을 수가 있으니까 뭐 여러모로 일단 가처분 신청을 내는 거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게 이제 청문회 서류를 받고 이런 경우에 20일 동안 이제 2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되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다시 대통령이 열흘 안에 해달라고 해서 이제 임명을 하니까 보통 30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서류를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은 시간을 끌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끄는 거고 아예 서류를 안 받겠다. 아예 원천봉쇄. 이제 국회 청문회 이 서류를 아예 우리가 접수를 안 하겠다라는 거. 접수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온갖 송달 거부죠. 그러니까 이 비정상적인 짓들을 하니까 이렇게 또 뭐 지금 꼼수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의 이제 각종의 이제 논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좀 욕밖에 안 나오는데 좀 정상적으로 좀 하자 진짜 합리적으로 좀 하자. 어쨌든 내란 종식이 안 된 게 좀 명백해 보이네요 정말. 댓글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럼 한덕수는 설마 탄핵을 유도해서 대권을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여의도에서 확 돌았는데. 근데 저는 가능성은 낮게 봐요. 근데 그거를 한덕수를 지금 설득하는 사람이 윤상현 등등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지금 대선 후보가 나가면은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대선 조직을 이용해서 당권까지 접수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한덕수는 고령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에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를 바지로 세운 다음에 하면은 자기들이 당에 접수하겠다라는 게 그쪽 추론입니다. 이거는 그쪽에 이제 생각들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굳이 받을 거냐. 당내 지지 기반도 없는데 역대 많은 행정의 달인 고건 등등에서 대권론이 나왔지만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은 지금 어쨌든 한덕수는 마지막까지 국힘과 윤석열을 위해서 복무하고 있다. 이거는 명백해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문제적 인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 들어왔을 경우에 행할 행태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긴 한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지금 피해자예요. 예. 수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안가에 모여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4명이 그 중에서 이상민은 비화포를 썼고 나머지 3명은 휴대전화를 다음날 다 교체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금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다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요. 이 탄핵에 대해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임명을 못하게 돼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못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못 돼요. 근데 예. 방금 이제 이완규가 TV조선 보도로 나왔는데 나는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국힘에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확인 안 하면 압수수색해야 될까? 예. 본인 주장에 불과하니까 왜냐면 당적을 확인해야 된다. 윤석열 캠프에 있었고요. 예. 그리고 5월 22일 날, 그러니까 2022년 5월 22일 날 법제처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4월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3년이 도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방의 주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그 문서들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경우에는 이건 아예 자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완규의 일방 주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별별 일을 다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내가 있어 지금의 윤 있다. 네, 김건희 씨가 했던 말인 거죠? 네, 채널 A 보도에 따르면 이제 오는 11일 관저를 나와서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오늘부터 김성훈 경호차장이 주도 아래에 짐을 옮긴다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직을 상실했는데도 거의 일주일 가량을 관저에서 머무르게 되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중앙일보가 윤석열의 1060일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고 있는 보도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때 이제 종종 그 폭탄주를 즐겼다고 하는 이 한 전직 장관의 전원인데 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내가 있어서 지금의 윤석열이 있다 이런 말을 좀 자주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관과 국회의원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그 누구도 이런 발언을 좀 제지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고 김 여사의 이제 영향력을 실감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부인이 박절하기 어렵다라는 발언 때문에 이제 논란을 더욱 키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총선 참패를 걱정하는 참모들에게 윤 전 대통령이 이 선거에 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좀 핵심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해당 기사에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바쁜 와중에도 제육볶음과 낙지볶음을 해주기 위해서 아크로비스타를 갔다 이런 이야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거 재밌어요. 중앙일보 시리즈 굉장히 재밌고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어디까지 아는 거를 들은 거를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김주딜 단독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세요. 뭐 단독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오직 건희한테만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국민이 지켜봤죠. 모두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을 강요를 했죠. 끔찍히 사랑해요. 윤석열은 찐사랑꾼 뭐 그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야사인데 옛날에 김건희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분이 있어요. 만난 분이 있어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중앙지검 검사였어요. 근데 이제 김건희가 자기 남자친구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친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던 때 아니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던 때예요. 본인의 그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현재지. 그 당시 옛날 얘기니까 이게 10년 뭐 더 넘은 얘기니까. 근데 제 남자친구가요. 사실 별로 비전도 없고 검사긴 한데 비전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저를 진짜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시간마다 아크로비스타에 와가지고 청소를 했다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정말 헌신적인. 찐 사랑꾼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전혀 놀랍지 않고 요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검찰총장 선배가 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 선배 김건희 여사님이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굉장히 옆에 앉아서 이렇게 이가 나 없었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거는 매우 흔한 것. 이런 류의 얘기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청소하고 밥해줬던 그 모습을 민간인으로 남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아름답게 술 드시면서 유튜브 보면서 사시지 왜 나라를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참 안타깝다.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자는 몇 명? 네, 최대 15명 넘을 거다 이런 말도 있죠. 네, 거의 어제부터 이제 쏟아지는데 오늘의 출마자를 매일 꼽아야 할 정도로 이 출마 선언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파면 닷새 만의 풍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어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시장직 퇴임 일정을 밝히면서 이제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는데 뭐 헌법재판소 폐지라던가 수능 연의회 실시 이런 공약들을 또 내걸기도 했죠. 오늘 이제 또 안철수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장관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행보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께서 복귀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파면되어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선관위의 21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면서 이 국민의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 수요일에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예고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할 예정입니다.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이제 수요일 예고한 상황이고요. 목요일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 출마를 하는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라던가 오세훈 시장, 또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던 나경원 의원, 또 윤 어게인이 자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윤상현 의원 등이 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덕수 차출론이 피어오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파면된 윤석열과 정치적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이제 대선 승리 목표를 이제 결정하고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가 풀어준 김건희 씨 이야기에 대해서 구독자가 이렇게 댓글 달았는데요. 그런데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를 몰라?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정도 관계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지적해 주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어떤 구도로 누가 좀 유력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탄핵을 기다렸겠어요. 몸이 근질근질했겠지. 나도 나가고 싶다. 언제 탄핵되냐. 이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 시장은 탄핵되자마자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오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뭐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의미 없다. 뭐 겉으로 충성맹세하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대 최다가 될 것 같아요. 이분들 말 외에도 보통은 이런 대선 후보에 뜬금포로 몇 명 더 나오거든요. 진짜 이상한 분들. 그리고 오늘 황교안 대표는 탈당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지 뭐 다른 데 가는 당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대선 출마 선언했어요. 볼만하겠다. 굉장히 좀 궁금하고 한덕수 차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본선 당내 경선에서 경쟁력이 없어요. 일단은 네. 주류들이 민다고 하더라도 이미 굉장히 갈래가 많이 갈라졌기 때문에 추대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한덕수 차출로는 그냥 꿈으로 뭐 끝낼 것 같다 그냥. 예. 네. 그럼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류일임 방심이 대선 선방이 착수. 네, 지난 총선에도 입틀막 선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곳이죠. 네, 어제 이제 방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위 구성 일정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한시적으로 선거 방송의 공정성 심의하는 기구인데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법정 제재 30건을 의결하면서 무더기 징계, 이른바 표적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은 바 있죠. 옆에 계신 김준일 평론가도 이른바 입틀막 피해를 많이 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또 이런 사례들이었습니다. 뭐 MBC의 미세먼지 농도 표현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이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하거나 또 여사 호칭을 빼고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 행정지도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난 선방위 당시에 이 선방위원 추천권을 이제 공언련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언론 단체에 준 것이 또 논란이 됐는데 류일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뭐 정치적 색채가 없는 순수 시민단체를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법률 소비자 연맹이라든가 이 선풀 달기 국민운동본부에 추천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결국 아직 이제 언론 관련 단체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방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인 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작년 4월 총선에 있었던 거를 지금 최근에 선방위가 다시 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점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한참 지났는데 그 류일임이나 이쪽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럼 그때 이제 MBC도 갔거든요. 어제 갔는데 그러면 20년 전 방송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럼 할 거냐 이 기준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선방심의에서 다 완료된 거를
다시 다 해가지고 지금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갔고 저희 PD도 어제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하여간 아직까지 이 치졸한 보복이 되고 제가 조금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피해자라기보다는 선방심의했을 때 선방심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제 이름이 150번 나왔다고 한겨레 21이 기사를 썼어요. 김준일이 표적심사 당했다. 150 김준일은 좌편향이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제 거를 가지고 뭐 공격을 받았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지금 정신 못 차렸다. 지금 이게 여기 민간기구거든요. 사실은 정부기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감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는 선방심의의 심의를 받지 않는 데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아 예. 진짜 오히려 선방심의의 문제를 더 열심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이놈들아. 네, 와중에 단독 기사 하나 넘어온 게 있죠. 예. 네. 예, 이완규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경찰 소환된다라고 네, 하는 SBS 내용입니다. 뉴스인데요. 헌법재판관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제 피의자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러다가는 최초로 헌법재판관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이례적인 상황들이 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